네, 안녕하세요. 차선생입니다. 자, HLB 주가가 하염없이 빠지고, 최근에 풋옵션도 570억인가요? 570억 중에 360억 정도가 풋옵션 행사를 하면서, 요 부분들이 아무래도 HLB의 자금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닌가라는 이슈들이 생기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유상증자에 대한 부분을 계속적으로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 회사 측에서 안 한다 했는데 이거 하면은 신뢰도가 너무 깨지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봤을 땐 가능성은 낮다라고 생각을 한다. 왜냐하면 이미 유상증자에 대해서는 두 번이나 진행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해놓은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큰 자금 조달 방법은 시비를 다시 재발행, 리파이낸싱해서 재발행하는 방법이 가장 높은 확률이겠죠. 그래서 일단 현 구간에서는 360억 시비에 대한 부분들, 풋옵션 청구된 거, 요 부분이 해결이 된다라고 했을 땐 요것 때문에 빠졌던 부분은 회복이 되겠죠. 그 이 이후에 어떤 부분이요? 이 FDA에서 타입 A 미팅을 진행한 이후 이제 30일이 지났기 때문에 회고록이 올 겁니다. 요 부분으로 이제 통해서 이제 HLB 쪽에서 이 부분을 통해서 입장 발표를 하겠죠. 입장 발표를 해서 서류 제출을 얼마 안에 신청하겠다. 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언급을 할 거고, 그리고 서류 제출한 이후에 FDA가 검토를 해서 클래스 1을 줄지 2를 줄지 판단을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타입 A 미팅이 완료가 되었고, 이제 이 회고록을 통해서 서류 제출에 대한 부분들을 하면 여기서 이제 클래스 1이 될지 2가 될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부분 서류 제출을 하는 부분들까지가 사실상 여러분 어려운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봤을 땐. 그래서 이게 사실 클래스 1인지 클래스 2인지 이 부분이 사실 우리가 중요한 거지, 서류 제출을 하고 안 하고는 크게 어려운 부분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류 제출에 대한 부분들은 분명히 진행을 할 거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나왔을 때 주가는 올라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요거를 일단 기다리고 있는 건데, 주가 자체가 전환사채가 이제 상장이 되면서 풋옵션까지 행사가 되고 있으니 이 부분들에서 많은 걱정들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궁금해서 그거겠죠. 아, 지금 리스크 관리할까요? 지금 매도할까요? 이런 고민들 하실 텐데,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HLB라는 종목을 현재 구간에 저는 추천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를 일단 생각을 하시고 영상을 보셔야 된다. 일단 이 세력주의 느낌이 강하고, 저 같은 경우는 말씀을 드렸지만 5만원 초반 구간, 이 구간과 그리고 4만원 중후반 구간, 47,000원 이 구간, 이 구간에서 1차 매수, 2차 매수를 진행을 한 상태고, 평단이 49,000원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마이너스 한 17% 정도 손실을 보고 있는 상황인데, 저는 3차 매수까지 들어갈 예정이에요. 근데 아무래도 앞쪽에서 평단 6만원, 7만원에 물려 계신 분들 현금에서 마이너스 40%일 텐데요. 지금이라도 정리할까라는 관점이 분명히 있으실 텐데, 저는 지금 정리할 바에는 가져가는 게 낫지 않나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차트 자체가 무너졌잖아요. 그죠? 차트가 무너졌고 굉장히 안 좋은 흐름인 거는 맞습니다. 이거는 부정하지 않을게요. 근데 내가 6만원 이러한 구간에서 정리 올라갈 것 같아서 정리를 안 했는데 내려가니까 정리한다. 근데 결과적으로 정리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했을 땐, 여기서 정리하지 않았던 이유는 요거 서류 제출하고 다시 재신청하면 주가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많았기 때문에 여기서 뭐예요? 버텼죠, 무조건. 저도 뭐 그렇게 생각을 하는 편이고. 근데 중요한 건 주가가 내려가는 이제 뭐예요? 매도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 달라진 건 없죠. 풋옵션에 대한 부분들, 그죠? 요거 365 청구된 거, 요거 때문에 이 바닥권, 이 박스권 하단을 이탈했죠. 이 풋옵션 때문에. 그럼 이 부분이 해결되면 이 가격은 회복이 될 거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박스권에서 서류 제출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게 된다면 박스권 상단까지는 다시 올라갈 것이고, 여기서 클래스 1과 클래스 2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면서 단기 상승에 대한 부분들이 나와질 수 있다. 그 단기 상승 파동에 대한 부분들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풋옵션에 대한 부분들이 결과적으로 해결이 된다. 뭐 리파이낸싱 시비가 다시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반등을 해서 이 풋옵션에 대한 부분 때문에 이탈했던 부분을 회복을 할 것이고, 그 다음 이 박스권은 뭐예요? 서류 제출에 대한 기대감으로 박스권이 만들어져 있죠. 그럼 서류 제출에 대한 기대감이 가속화되는 구간의 상승 탄력 한 번 더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이 구간에서
앞쪽 구간, 이 6만원, 7만원 구간에 매물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매물의 소화에 대한 부분들이 들어갈 것이다. 단기적으로 6만원 후반에서 7만원 초반 구간 반등 나올 수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1차, 2차 매수에 대한 부분들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항상 여러분들이 주식을 할 때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시나리오를 가지고 주식을 해야 되는지 판단을 하셔야 되는데, 무작정적으로 그냥 존버, 무작정적으로 추가 매수, 무작정적으로 손절, 무작정적으로 매도, 그렇게 하기보다는 내가 지금 구간에서 HLB가 어떤 행동을 취할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시고, 그 부분들이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기다리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 판단을 잘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저는 굳이 지금 구간에서 이 자리까지 밀렸는데 여기서 매도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 자리에서 매도를 한다라고 했을 때 사실 평단이 4만원 미만인 사람들이 제가 봤을 때는 5%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HLB 같은 경우 5%에 10%? 이 정도도 안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굳이 이 구간 밑으로 내릴 필요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그럴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이 돼요. 사실 저는 그러니까 주가를 얘네들이 뭐 진짜 망치려는 생각이 아니라면 4만원 구간대 잡아줘야겠죠. 이 구간대를 잡아줘야겠죠. 그죠? 대신에 이 4만원 구간에서 단기적으로 어떻게? 요런 식으로 누르면서 4만원 구간 이탈시키면서 요거 손절 물량만 받아내려고 한다라고 하면 지금 구간부터는 이 구간을 지켜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4만원 구간이 이탈하는 그림이 한번 크게 나온다라고 하면 전 여기서 3차 매수 들어갈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들한테 매수해라 이런 뜻이 아니라 단기적으로 분명히 접근하시는 분들 있을 거예요. HLB. 왜냐면은 오랜 구간, 월봉으로 보더라도 박스권 하단 구간이었고 5만원짜리가 그죠? 이 5만원 구간 하단 구간이었고, 그 다음에 반등에 대한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는 기술적 반등에 대한 부분 노리고 들어오신 분들 많을 거다. 요거 상승할 때 먹고 나오려고. 근데 이 주가가 이탈하니 이도저도 못하는 상황이 발생이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정리하자면 요거 잠깐만 좀 보여드리면, 자, FDA CRL 대응 전략 타입 A 미팅 이후에 방향성에 대한 부분들 뭐 잠깐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가 요 앞에 부분들 요런 거 있잖아요. 요런 거 보면 CRL에서 약효 문제 제기, 요 부분들은 근데 이 사측에서 CMC에 대한 문제라고 했기 때문에 요 부분들 우리가 그냥 배제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혹시 모를라서 만들어 놓은 거라서 이거에 대한 부분들은 크게 중요한 건 없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받아가시면 돼요. 일단 우리가 봐야 되는 건 뭐냐면 요 부분을 봐야 된다. 클래스 1, 클래스 2 요 부분을 봐야 돼요. 그래서 일단은 서류 제출에 대한 부분들이 어떻게 좀 진행이 될 거냐면, 타입 A 미팅이 완료되고 30일이 지나는 시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공식 회의록을 받을 거고, 요거에서 이제 대응에 대한 부분들을 서류 제출을 추가해서 보완자료를 제출해서 보완자료를 추가해서 서류 제출을 하겠죠. 회의록에서 최소 충족 요건 명시된 문구를 확인하고 문장 단위로 FDA의 요구사항을 분석을 한다. 그 모호한 표현이나 해석의 여지가 있는 부분을 식별해서 추가 임상에 필요한 대한 부분을 언급을 여부하는, 아니 추가 임상 필요성에 대한 언급을 하는지 확인해야 된다. 요거는 말씀드렸지만 회사 측에서 CMC에 대한 문제라였기 때문에 빼면 되겠죠. 그래서 일단 CMC에 대한 부분에서 우리가 어떠한 보완 자료를 제출해야 되는지 확인을 해서 그거에 대한 부분을 제출을 하면서 서류 제출하면 된다라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서류 제출 이후에 어떤 흐름들이 나오는 게 중요하냐, 이 클래스 1과 클래스 2에 대한 부분을 내주겠죠. 그러면 저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클래스 1이 나올지 2는 나올지 몰라요. 근데 결과적으로 서류 제출을 하면 올라갈 수 있는 가격대에 대한 부분들이 이렇게 된다라고 보여지고, 요 구간에서 클래스 1, 2에 대한 부분들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기대감이 형성이 되면서 이 위쪽 구간에서 박스권이 형성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클래스 1이 나오면 뭐 매물 소화에 대한 상승률 위로 받겠고, 클래스 2가 나오면 밑으로 다시 한번 내려 꽂겠죠. 과거처럼. 요런 흐름들. 그래서 요 부분들은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고, 서류 제출을 했다라고 했을 때 주가는 올라갈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우리가 지연되는 거 아니냐는 걱정 때문에 주가가 밀리고 있는데, 서류 제출 자체는 어렵지 않다라고 전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요 부분들이 일단 해결이 될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 최적의 시나리오 같은 경우는 이 클래스 1이죠. 그래서 이 CMC, 라벨링, 분석 보안 관련된 부분들과 간단한 거죠. 그래서 FDA가 제기한 문제가 안정성, 유연성에 핵심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제조 공정, 품질 관리, 라벨링 등 기술적 문제에 국한한다.
그리고 기존 데이터셋 내에서 추가 분석으로 해결 가능하고 제품 변경 없이 문서 보안만으로 대응이 가능하다라고 하면 클래스 1. 그죠? 그 FDA 입장, 추가 임상 불필요 명확히 언급, 타입A 미팅 회의록에 추가 임상 시험 불필요 문구를 명시가 되었거나 FDA가 요구하는 보안 사항이 명확하고 구체적이고 기존 데이터의 유효성에 대한 FDA 긍정적인 평가 확인, 안정성 유용성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가 없다라고 했을 땐 클래스 1에 대한 가능성이 더욱더 높아진다. 그렇기 때문에 요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가 타입 A 미팅 이후에 지금 1개월이 지나고 있기 때문에 요 부분들 곧 서류 제출할 것 같아요. 그 서류 제출하면 요거보다 2개월 동안 검토해서 이제 허가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해 줄 거고 클래스 1이면 80% 이상 허가 가능성이 있다라고 합니다. 요거 체크 한번 해주시고 만약에 중간 시나리오, 그러니까 보통 시나리오 같은 경우는 이제 문제 성격, 유효성, 안정성에 따라 추가 데이터 제출 요구. 그러니까 여기서 보게 되면 요거는 뭐예요? CMC에 대한 부분이었죠. CMC. 그래서 이 CMC에 대한 우리가 보안 자료에 대해서 조금 미비하다라고 하면 이제 클래스 2가 나오는 건데 일단 요 부분들은 우리가 한번 경험을 해본 거기 때문에 클래스 2가 나오면 긴장을 해야 되는 건 어쩔 수 없다. 단기적인 클래스 2 나오면 주가 하락은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일단 걱정이 되신다라고 해도 저는 지금 구간에서는 그냥 버티는 게 낫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지금 5만원 초반, 4만원 중반 구간은 전 매수 타점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도 들어왔고 여기서 이제 어떤 방향성이 나오는지 지켜보고 혹시나 밑으로 한 번 더 밀린다? 3차 매수 들어갈 겁니다. 참고 한번 하시면 좋을 것 같고 HLB 들고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 거의 뭐 HLB 갖고 있는 분들 거의 다 들어오신 것 같은데 혹시나 추가적으로 또 들어오겠다라고 하시면 제가 어떤 특별한 상황 나오면 브리핑 드리니까 요 부분들 HLB 텔레그램의 입장은 010-9201-6329 이쪽으로 H라고 남기시면 제가 입장 도와드릴 거니까 요 부분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쪽에 번호로 H 남기시고요. 영상 설명창에 텔레그램 링크 있습니다. 링크 타고 H 남기시면 입장 무료로 도와드리니 꼭 들어오셔서 대응해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우리가 과거에 ESS 관련주 5월 달에 한중 NCS 이 종목이 70% 정도 상승이 나왔죠. 거의 한 2달 동안. 그래서 현 구간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5월 20일에서부터 6월 한 29일 요 정도까지 단기적으로 하락 횡보 구간이었는데 7월 들어가면서 주가가 70%가 올랐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미리미리 준비해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자 ESS 관련주 다음에 10월에 있을 우주항공 이벤트 스페이스 X 관련된 부분들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히든 종목 하나 준비했으니까 체크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스페이스 X 관련주는 또 뭐냐면은 자, 스펙스 X 관련주고 2025년 흑자 전환을 한 회사기 때문에 앞으로 뭐요? 앞으로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되는 기업이고 우리가 지금 날짜가 8월 10일이거든요. 10월에 이벤트가 있습니다. 우주항공 관련된 이벤트들이 몇 가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단기적으로 한 달에서 2달 정도 딱 매집을 하고 넘어갈 종목이에요. 그냥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이 비중, 사업 비중을 보면 위성 사업 관련된 부분들이 어떻게 비중을 보시면은 매출이 23년도 85%, 24년도 91%, 25년도 94%, 즉 위성 사업에 대한 비중이 계속적으로 확대되고 있고 전문적인 위성 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번 분기를 보시게 되면 뭐 했어요? 흑자 전환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간단하게만 보여드리면 자, 요 그림을 잠깐만 보실게요. 자, 우리가 밑에 구간 잠깐만 보게 되면 우리가 이번에 흑자 전환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죠? 이 영업이익에 대해서 흑자 전환이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본격적인 성장 궤도에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이 종목에 대해서 잠깐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 구간에서 엄청난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주가가 단기적으로 3배 정도 올랐습니다. 3배 정도 오른 이후에 계속적으로 1년, 2년 동안 하락을 하고 최근에 작년부터 다시 한번 거래량이 들어와서 올라온 상태예요. 그리고 이 구간에서 박스권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 흐름이 왜 좋은 흐름인지 모를까봐 제가 주봉의 흐름도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은 현 구간에서 잘 보셔야 돼요. 자, 고점을 찍고 주가가 내려온 상태에서 하락하는 흐름을 돌렸죠. 돌린 상태에서 뭐예요? 이게 박스권이잖아. 박스권인데 저점을 높이는 박스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구간에서 뭐요? 흑자 전환. 중요한 사실은 이때도 적자였고 이때도 적자고 적자입니다. 근데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주가는 어디? 아직도 이 박스권에서 중심의 위치가 되고 있다. 자, 근데 저점을 계속적으로 높이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매수 타이밍은 이 사이 구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까지 우리가 단기적으로 모으고 우리가 전고점 구간 넘어가는 이 자리와 이 자리에서 분할 익절하고 슈팅할 때 나온 물량 전부 다 쳐내는 방식으로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요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이 이 종목 스페이스 X 관련주 관심 있다 라고 하시면 위쪽에 번호 010-9201-6329 이쪽으로 X라고 X 또는 우주라고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 제가 요거 무료로 보내드릴 테니까 꼭 체크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위쪽 번호 010-9201-6329 이쪽으로 우주라고 남기시면 제가 요거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